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술교사 홍지혜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자, 잘 알다시피 코로나19 안전수칙 잘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바른 자세로 앉아서 선생님과 미술 수업 열심히 들어요. 희영이 안녕. 요즘 댓글이 선생님한테 인사 좀 해주지요? 원근이 안녕, 뿌나, 키누, 수영이, 리보, 하리보. 하리보는 저번 주에도 본 것 같은데. 보검이, 네, 만나서 반가워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잘 기억하고 계세요? 선생님과 함께 자연미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자연의 재료로 자연 속에서 작품을 만들고, 없어져도 괜찮아. 우리는 미술 작품의 결과에 중요하지 않아. 그냥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자연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해보고 작품은 팔지 않을 거예요 라는 반상업적인 특징을 가졌었던 자연미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제목창에서 공지했던 것처럼 정물화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림 속의 사물 표현, 바로 정물화입니다. 정물화 중에서도 개념, 너는 누구냐, 개념, 특징, 너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너의 생애를 말해봐, 역사에 대해서 세 가지만 공부하고 우리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보검이 사랑해요 선생님, 선생님도 사랑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물화 공부하기 전에 이제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틀린 그림 찾기를 준비해 왔어요. 자, 찾으셨다면 학교 이름과 함께 정답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할게요. 자, 어디에 있을까요? 잘 관찰해 보셔야 돼요. 어디가 달라요? 오른쪽 왼쪽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틀리네요? 잘 관찰하시면 나올 거예요. 컵의 무늬, 천안 입장 중 잘하셨어요. 컵의 무늬 길이가 달라요. 자, 입장 중이 맞췄습니다. 복숭아, 복숭아 물병 그림자 길이 잘하셨어요. 2개 나왔고요. 방향 무슨 방향이지, 하리보? 온양중 컵의 그림자 길이. 여기 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컵에 뭐가 다를까, 수영아? 선생님 컵을 바꾸긴 했는데. 어디가 다를까요? 그림자 길이 했어요. 각성한. 엄사 중에 각성한. 모산 중 빨간색 크기. 그렇죠. 탄지로 빨간색 크기가 다릅니다. 3개 했고요. 상자. 우와, 팽팽 상자 대단한데요. 이거 선생님 상자 길이를 줄였거든요. 잘하셨어요. 뭐지? 최희영 컵고 크기 했고요. 사곡중 꽃 주황색 했습니다. 또 어디 있을까요? 지금까지 4군데를 찾았어요. 영인중 향수 뚜껑 크기. 잘하셨어요. 5개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컵 그림자 길이 아니에요. 컵 그림자 길이, 작은 컵의 그림자 길이는 손대지 않았어요. 또 어디 있을까요? 조그만 컵 무늬, 김키누 씨 잘하셨어요. 이거 말하는 거 맞죠? 자, 이제 4개 남았어요. 또 어디 있을까요? 조금만 더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보시면 찾을 수 있어요. 또 어디 있을까요? 선생님이 힌트를 하나 줄까요? 뭔가 기다랗고, 모산중 철 선접이 탄지로 잘했어요. 여기 두께가 달라요. 형무가 말하려고 했어. 이제 3개 남았어요. 복숭아, 백제 중에 복숭아, 긴 막대기 길이 잘하셨어요.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엄사중 막대기 길이 조금 늦었네요. 그쵸? 또 어디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어려워? 그러면 선생님 힌트를 주자면 나머지 2개는 상자에 다 있어요. 뒷배경에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상자에 2개가 있습니다.
힌트를 주자면, 왼쪽 벽의 조그만한 선 길이, 아닌데, 이수영 사곡 중 상자 모서리. 맞아요. 잘했어요. 선생님 여기 빛 길이를 좀 더 늘려놨어요. 자, 그 다음에 황대군 상자 금으로 되어 있는 거? 금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걸 말할까요? 선생님이 알려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10가지. 자, 잘하셨어요. 이제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보여준 작품이 17세기에 그려진 샤르댕의 정물화예요. 정물화. 정물화는 영어로 still life. 정지하고 있는 그 물건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 움직이지 않는 생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움직이지 않는 사물과 생명이 없는 사물을 모아놓고 그림으로 그린 거래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런 정물화는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관찰하면 다양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저기 상하, 좌우 다 돌아다니면서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컵이라는 것은 똑같지만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돌발 퀴즈. 선생님이 총 9개의 모양의 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가장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가장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그렇지. 김키노 씨 잘하셨어요. 팽팽 고슴도치까지 해서 2번. 이렇게 같은 사물을 내가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모양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선생님이 사과를 준비했어요. 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어떡하지? 화면을 보니까 뭐 일렬로 줄 세워놓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네요.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선생님이 사과를 통통 굴려볼게요. 하나를 굴렸어요. 뭔가 재미있게 바뀌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를 굴려볼까요? 아이고, 너무 많이 굴려버렸네. 자, 이것이 바로 변화. 처음에는 변화가 없을 때는 너무너무 지루했어요. 근데 이 너무 많은 것을 변화를 시키다 보니까 산만함이 느껴지죠. 이게 바로 변화에서 가지고 오는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산만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모아볼까요? 사과를 요리조리 굴려서 한번 모아 보면 아이고 너무 많이 굴려버렸네요. 이걸 보니까 너무 단조로움이 느껴져요. 통일은 처음에는 안정감과 질서감을 느낄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치면 단조로움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옮겨가면서 화면을 아름답게 도형이 나와요. 자, 여기에 꽃과 딸기, 물병, 귤 이런 것들을 그렸는데 쭉 이어서 맞아요, 쌤. 끊겼는 거 선생님도 봤어요. 선생님도 잠깐 살짝 놀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물을 쭉 이어서 한번 살펴보면 어떤 도형이 나올까요? 뭔가 보이세요? 그림을 좀 그렸던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도형이 잘 안 보이세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삼각형. 이거는 이 삼각형 안에 최대한 이 사물들을 집어넣으려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구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이에요. 자, 이거는 무슨 도형이 넣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도형으로 딱 작품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살짝 삐져나온 거는 제외하셔도 돼요. 큰 라인만 딱 보시면 역삼각형 점점 줄고 있어요. 원형? 원형이라고, 그렇지, 고슴도치. 와, 훌륭합니다. 마름모, 입장 중 안민찬 저번 주에도 활약을 펼쳤었죠. 마름모 잘하셨어요. 이렇게 구도가 나오게 되지요. 따라서 정물화는 내가 마음대로 사물을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나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잠깐 화장실에 다녀와도 이 사물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따라서 오랫동안 관찰을 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따라서 구도 공부도 할 수도 있고,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정물화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제노씨 늦어서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일찍 다녀요. 자, 여기 보시면 날씨, 장소, 시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물의 수량이나 위치, 방향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빛의 방향은 이것 또한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고 오랫동안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도학습에 좋다. 이것이 바로 정물화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때에도 어느 정도는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물화는 언제 그려졌지? 사람 그리는 거는 많이 봤는데 정물 그리는 거는 언제 그렸는지 잘 모르겠어.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작품을 준비를 했어요. 이 작품들은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고 어렸을 때 봤을 법한 작품들이거든요. 이건 정물이 어디에 있을까 얘들아? 먼저 여기 최후의 만찬 왼쪽 작품을 보면 좀 빨라요? 미안해요. 좀 천천히 얘기할게요. 자, 왼쪽 작품을 보시면 일단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정물이 어디 있을까 얘들아? 정물 발견하셨어요? 보이나요? 일단 사람들은 많이 보이는, 그렇죠. 안민찬 잘하셨어요. 식탁 위에 음식들이 바로 정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작품, 결혼하는 모습이죠. 결혼하는 모습에 우리의 증인이 되어달라라는 의미에서 그림을 그린 거래요. 어라? 그러면 여기에도 정물이 있네? 움직이지 않는 것들 어디 있을까요? 오른쪽 작품에 움직이지 않는 조명, 샹들, 그렇죠. 여기 이런 것들, 또 거울, 또 신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옛날에는 16세기 이전에는 사람들의 들러리로 정물들이 존재를 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물화만 그리게 된 시기가 바로 17세기예요. 17세기에 인물화에서부터 정물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야, 박수. 그쵸? 축 독립했어요. 드디어 인물들 사이에서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작품 속에서 나만 표현이 되어질 거야. 사람은 필요 없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이거 작품 본 적 있으세요? 여기에 그려진 작품을 보면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정물화랑 조금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보시면 그려진 소재, 그려진 대상, 무엇이 그려져 있어요? 보이는 그대로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와인잔이 있다? 또 뭐가 있다? 어떤 게 있을지 지중해 식단 너무 웃긴데 생선, 빵, 음식, 그렇죠. 이게 바로 17세기의 그림으로 그려졌대요. 네덜란드 지역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한번 보셔요. 아까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하셨죠? 여기에 보면 생선도 있네요. 이상하네. 이거는 왜 빵이 한 입 먹다가 남은 걸 여기다가 뒀지? 여기 보시면 와인잔도 있네. 17세기의 와인잔, 유리로 되어 있는 와인잔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왜 과일을 깎다가 말고 여기다 뒀을까?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구운 생선, 먹다 남은 빵, 뭐지? 왜 정물화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이상하네. 잘 보니까 값진 물건이고
깨지기도 쉬울 것 같고, 빵이랑 뭐 생선, 과일 잘 상할 것 같고, 왜 표현했을까, 이거를? 한번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줘봐요. 값진 물건인데 잘 상하고 깨지고 이걸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러면 유리잔을 가지려면 어떤 사람들이면 가질 수 있지, 얘들아? 이 당시에. 그리고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치, 값진 것이다. 그치, 탄지로 부자들만이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이 부자들은, 귀족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나 잘 상하고 잘 깨지는 음식과 사물들이다. 따라서 이거를 가지고 있어봤자 너희들 소용없어. 허무한 인생이야. 어차피 다 썩고 어차피 다 깨지는 것들이야. 라는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물화로 그려졌대요. 그래서 오늘날 알고 있는 정물화랑 좀 다르지만 이 정물화는 인물화에서 벗어난 최초의 정물화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바니티스 정물화라고 합니다. 인생은 덧없어. 이거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없는 거야. 다 썩고 깨지고 상하는 것들이야. 여기 뒤에 보시면 깨진 유리잔도 보이시죠? 그쵸? 여기 또한 그럼 이러합니다. 지중해식 식단 또 나왔습니다. 이 비싼 음식들, 하지만 다 썩고 상하기 쉬운 것들, 이런 거 있어봤자 소용없어.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요. 여기도 보시면 아예 완전 대놓고 직설적으로 해골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사물. 이걸 바로 바니티스 정물화, 인생 소용없다. 이거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런 의미 없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고가의 핸드폰, 그거 있어봤자 소용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초. 다 불에 타고 쉽게 연기로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재들을 표현을 했답니다. 이렇게 17세기에 그려지다가 18세기에 드디어 독립을 했대요. 무엇으로부터? 상징성으로부터. 아유, 뭐 인생 무상 굳이 그걸 정물화에 표현해야 되겠니? 안 그래도 돼. 우리 이렇게 그려보자 라는 의미에서 작품을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죠. 상징성들이 없는 것들을 모여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자, 바니티스 정물화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말했던 귀족들, 잘 사는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원했지만, 자, 선생님이 상징성으로부터 독립했다던 이 정물화에 그려진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얘들아?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아까 여러분들이 틀린 그림 찾기에서도 발견을 했었죠. 여기 있는 컵, 주전자, 박스, 담뱃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주변에서도 볼 수 있다. 잘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그렇죠. 컵, 파이프, 상자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상징성에서 벗어났대요.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걸 그린 이유는 커피잔을 어떻게 배치를 해볼까? 담뱃재를 상자에다가 걸쳐볼까? 아니면 담뱃재를 바닥에다가 뉘어볼까? 상자의 뚜껑을 닫아볼까? 열어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화면의 구도를 고려하면서 그림으로 그리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상징성이 없는 정물들이 모여서 화면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바로 18세기 정물화입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17세기에 보시면 인물화에서 독립을 했대요. 정물들이. 하지만 상징성은 가지고 있대요. 근데 18세기 이르러서는 상징성에서부터도 독립을 했대요. 드디어 정물화가 완성이 된 것이죠. 주변에 볼 수 있는 것들을 소재로 그림으로 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9세기에 뭔가 또 다른 일들이 펼쳐질 것 같죠? 한번 보시면 화가의 생각, 이념들을 정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화가들은 정물을 그리든 인물을 그리든 사람을 그리든 그렇지, 이게 바로 미술이지. 화가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한 것이죠.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미술 교과서에서 한번 봤을 것 같아요. 일단 정물들이 그려졌죠, 그쵸? 사과, 맞아요. 사과를 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과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색깔은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그치? 뭔가 다르게 생겼죠? 원래 사과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여기 작가가 윤병락 씨인데 선생님 대학교 선배예요. 이거 그림으로 그렸대요. 실제 사과 아니에요. 나무 모양 판에다가 사과를 직접 그렸어요. 원래 사과는 이렇게 생겼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그려진 것 같아요? 답을 한번 듣고 싶은데.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사과랑 윤병락 선배님이 그린 사과랑 그림 속에 세잔이 그린 사과가 어떻게 다르죠? 자유롭게 있어 보이고 열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단조롭게 그림을 그린 것을 알 수가 있죠. 색깔은 비슷한데 여기에 보시면 그냥 사과는 9일 뿐이야. 원 9일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만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나항씨 간단하게. 어우, 똑똑합니다. 그래서 다른 정물을 그린 것을 봐도 똑같이 생겼어요. 사과는 그냥 9일 뿐이야. 동그라미로 그림을 그리면 돼. 이런 식으로 형의 진짜 본질. 사람은 이제 사람이 살과 근육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깎아내면 뼈만 남잖아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다 떼내어 버리고 진짜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뭔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그림으로 그린 거죠. 김일애 씨 잘 설명해 주셨어요. 단순화시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잔의 정물하고요. 이거는 빈센트 반 고흐의 정물화인데 선생님이랑 예전에 고흐 작품을 이제 설명하면서 수업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빈센트 반 고흐는 무엇을 그린다? 기억나요? 해바라기를 그렸는데 해바라기를 표현하기 위한 게 아니라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다? 선생님이 자화상 수업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빈센트 반 고흐가 귀를 자르고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을, 그렇죠, 팽팽씨 잘하셨어요. 자신의 마음 상태를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피카소라는 사람은 들어본 적 있죠? 피카소는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이 피카소라는 사람은 많이 들어는 봤는데 도대체 그림이 어떤지 좀 이상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쵸? 피카소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사물을 그림을 그릴 때 한 방향에서만 관찰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선생님 얼굴 좀 띄워주실래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생김새를.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약간의 반측면의 얼굴만 여러분들은 그것도 화면을 통해서, 지금은 정면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선생님이 뒷모습을 본 적 있으세요? 선생님은 전신을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피카소는 너는 사물을 그리려면 한 곳에만 관찰하면 안 돼. 앞모습도 보고 옆모습도 보고 뒷모습도 봐야지. 그게 진짜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 보시면 컵을 그리더라도 한쪽 면만이 아니라 여러 면을 다 관찰한 것을 한 화면에다가 그림으로 그려요. 그래서 그 뜻이 대상을 분해했다. 그 다음에 재구성해서 화면에 표현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입니다.
초현실주의는 말 그대로 현실을 떠났어요. 꿈속의 이야기 혹은 아니면 내가 상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여기가 어디지 얘들아? 이 공간이 방이잖아요. 그쵸? 이 방 안에 컵이 사람만큼 크게 그려져 있어. 빛 또한 침대보다 더 커. 이런 식으로 내가 상상했던 것 혹은 무의식 중에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이게 바로 초현실주의 정물화예요. 네, 맞아요. 고슴도치 빛이 엄청 크고 제노 하늘을 벽지로 표현을 했죠. 그러면 팝아트도 들어봤을 것 같아요. 팝아트, 팝아트. 대중적인 미술이죠. 그쵸? 여러분들 이거 집에 있나요? 음식. 이거 뭐예요, 이거? 먹어본 적 있죠? 참, 요리하기도 너무 쉽지 않아요? 그냥 캔 뚜껑만 딱 뜯어서 밥상 위에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대중적인 것. 우리 마트만 가면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그림의 소재로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참치가 있다면 미국에서는 이런 캠벨 스프, 토마토 스프가 있죠. 이거는 그 어느 집에 가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이게 바로 팝아트의 정물화. 또는 정말 전 세계가 좋아하는 음식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지요. 이게 바로 팝아트의 정물화, 대중적인 걸 가지고 반복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힘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이제 극사실주의예요. 선생님이랑 아마 시즌 1 때 마지막 수업에서 진행을 했을 거예요. 사진보다 더 사실적으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정물을 그렸다. 우와, 진짜처럼 생겼는데 알고 보니 진짜는 아니었다. 이거는 극사실주의의 정물화예요. 또 보시면 이렇게 작품으로 그려졌습니다. 자,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물화는 이제 17세기 이전에는 사람들의 들러리로 존재를 했어요. 그쵸? 17세기에 이르러서 사람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하지만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있어봤자 다 소용없어 라는 것을 나타냈던 것이고 18세기에 이르러서 상징성에서도부터 독립을 해줘요. 여기에 가지고 있는 사물들을 아름답게 꾸미기 시작한 거죠. 명철아 조금만 기다려줘. 이제 다 끝나가. 자, 그 다음에 19세기에 보시면 작가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세잔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을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하고 후기 인상주의의 고흐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심리 상태를 정물로 표현하고 그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형태를 분해해서 여러 방향에서 관찰을 해서 다시 표현을 하고 초현실주의 같은 경우에는 꿈의 세계를 그릴 거야, 상상의 세계를 그릴 거야 이렇게 그림으로도 그리고 팝아트, 대중적인 미술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마지막으로 극사실주의에서는 정말 그 사실보다 더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정물화를 정리를 해주면 개념은 움직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그림으로 그린다. 특징은 다 얘기했어요. 날씨 상관없어요. 내 마음대로 방향이나 수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빛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관찰할 수 있으니까 구도 학습에도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역사는 17세기에 인물화를 그린 거에서부터 독립을 하고 18세기에 짜잔 완성이 됐고요. 19세기에 작가의 이념을 표현하는데 활용이 되었습니다. 자, 길고 긴 이론 수업이었죠. 그쵸? 하지만 열심히 들었는지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자,
자, 댓글창에 학교 이름과 정답을 적는 것 잊지 마시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너무 쉬워요. 댓글 적을 준비해 주세요. 자, 아래와 같은 작품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지되어 있는 것을 그린대요. 무엇일까요? 정답, 그렇죠. 영인중 정무라, 입장중 정무라, 목천중 정무라, 정안중 정무라, 온양중 정무라. 잘하셨습니다. 정답은 정무라. 자, 이번에는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정무라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제시한 단어들 중에 정무라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총 6가지예요. 그 6가지를 발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걸 소재로 그림으로 그리면 될까? 서산에 있는 호수공원, 엄마의 손을 그릴까? 입장중학교가 열심히 했던데 입장중학교를 그려볼까? 저번 주에 지혜찡이 들어왔었는데 지혜찡 얼굴을 그려볼까? 부여초등학교? 연필, 그렇죠. 낭, 택배 박스, 모산 중에 연필 맞습니다. 온양 중 손걸 맞습니다. 부리 중 나의 휴대폰도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연필 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영인 중 손걸도 나왔었죠. 그쵸? 사과, 그렇죠. 사과, 목천준 사과, 금산여중 삼색 슬리퍼, 연필, 손거울, 사과, 나의 휴대폰, 택배 박스. 금산여중 다 맞추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나의 휴대폰, 사과, 택배 박스, 삼색 슬리퍼, 연필, 손거울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선생님은 또 그냥 안 보내주잖아. 그치? 안 보내줄 거야. 하나 더 퀴즈 냈는데 맞추셔야 돼요. 선생님이 많이 보여줬던 작품이에요. 그림 퍼즐 맞추기거든요. 선생님이 그림을 조각조각 다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순서대로 맞추시면 돼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학교 이름과 정답을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짜잔. 이거 되게 많이 봤던 작품인데 좀 생각을 하셔야 될걸요. 처음은 스타트 부분은 왼쪽 상단부터 쭉 내려와서 니을자 모양으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끝나는 것. 총 조각은 11개. 너무 어렵나요? 선생님이 원래 작품을 한번 살짝 보여드릴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힌트. 스타트 부분은 6번입니다. 원양진 6만 적으면 어떡해요, 김키누 씨. 또 힌트 줘? 이러다가 내가 답을 말할 것 같은데. 6 다음에 또 마음 약해진다. 1이에요. 6 다음에 1. 알았어요. 선생님이 원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6, 1, 11 아니에요. 6, 1 다음에 뭘까요? 아마 상자에 619? 이거 되게 다 맞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6일 다음에 상자의 오른쪽 부분이 되어야만 하잖아요. 그쵸? 613 정한중 613 613까지는 나왔어요. 613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여기 이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이 부분. 몇 번일까요? 6, 1, 7, 2, 4, 10까지 맞췄어요. 현아. 6, 1, 3이 없네. 미안해요. 6, 1, 3, 7, 2, 4, 40인데? 다시. 자, 6, 1, 3. 그 다음에 7 왔고요. 그 다음에 2, 4까지 맞아요. 2, 4. 다음에 10까지 맞았어요. 그 다음에 너무 어려워? 그 다음에 11. 선생님 정답 공개해 드릴게요. 보시면 61, 37, 24, 10, 11, 8, 9, 5 이렇게. 선생님이 이 작품이 정무라의 완성이니까
정물화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진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제시를 한 거예요. 안 보내줄 거예요.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집중해 주세요. 딸기 우유 좋아해요? 딸기 우유가 안녕, 나는 딸기 우유야. 넌 나를 얼만큼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딸기 우유를 얼마만큼 아세요? 같은 그림 찾기예요. 같은 모양의 딸기 우유를 찾아주시면 돼요. 이것도 눈 크게 뜨고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자, 정답을 아시면 댓글창에 학교 이름과 정답을 적어주세요. 아우, 눈 빠지겠네, 그치? 같은 딸기 우유인데 모양이 너무나도 달라. 아, 흰 우유가 좋아요? 초코파? 같은 모양, 얘랑 같은 걸 찾아주면 안 되고요. 얘랑 같은 걸 찾아주면 안 되고 1번부터 32번 중에 같은 것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미안해요. 헷갈리겠네요. 자, 이 중에서 똑같은 사진이 두 개 들어있거든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54 아닙니다. 54 아니에요. 5랑 10. 너무나도 다른 걸 얘기해줬는데 14, 15, 14, 15 다르잖아요. 그쵸? 여기 생김새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그쵸? 4번, 6번? 4번, 6번도 다르잖아요. 6번이랑 21? 16이랑 21? 우와, 목천 중에 16, 23. 대단합니다. 와, 엄청난 시각을 가지고 있네요. 16이랑 23번 맞추셨죠? 그쵸? 목천 중. 이렇게 선생님이 이번 주 내는 과제입니다. 보시면 우리는 정물을 그릴 때 여러 방향에서 관찰을 하고 가장 아름답고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내 집에 있는 정물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그 물건을 하나를 선택하셔서 다른 모양으로 10가지를 사진 촬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사진 찍는 팁을 드릴게요. 찍으실 때 상하, 좌우 여러 방면에서 한번 촬영해 보시고 더 많이 찍고 싶다면 살짝 변화를 시켜서 작품 사진을 찍으셔도 좋아요. 과제 제출은 네이버 밴드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에다가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미술과 과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온라인 개학해서 수업 듣기 힘든 거 아는데 다음 주까지 오실 거죠? 선생님 만나러 꼭 와주세요. 자, 그러면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다음 주에 봐요.